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탭입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개시되었습니다. 파주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운정 신도시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아주 큰 호재 중의 하나인 운정 테크노밸리가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역사가 확실하게 승하차 기능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GTX 운정역 차량기지 승하차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는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정책 심의회 통과 및 사업자 공모입니다. 추진 경과부터 볼까요? 2019년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발주를 했고요. 20년 5월에 제2회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회 개최를 해서 원안대로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로 2020년 12월 30일 날 거의 작년 말이었죠. 21년 산업단지 지적계획 안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했단 말이죠. 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는 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통과하는 거는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산단 물량 약 47만 3천 제곱평방미터를 배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평수로 따진다면 약 14만 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21년 1월 지정계획에 반영됐고요. 21년 2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운정 테크노밸리가 여기란 말이죠. 운정 신도시가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가 이렇게 있다면 아래는 다 잘린 겁니다. 이게 북쪽이에요. 여기를 연다산동 1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만 제곱평방미터 물량 내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자, 성장동력 산업 기반으로서 자족도시 조성이 사업 목적입니다. 자, 기분 좋은 표현이죠. 자족 기능 강화입니다. 자족 기능. 운정 신도시 주민분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생활 인프라, 상업시설과 기업 유치, 자족 기능을 여기다가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간 및 사업비는 2021년에서부터 26년까지 민간사업자와 파주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합작해서 만들어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유치 업종 및 추진 형태가 중요한데 유치 업종이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이에요. 누구나 지금 원하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파주시의 목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첨단 지식 기반 산업 중에 주력 유치 업종 민간 사업자 제한으로, 그래서 이번에 민간 사업자를 지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 SPC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PFV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목표입니다. 일반 산업단지로는 지금 지정이 됐죠. 산업단지의 종류에는 이렇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있고요. 이거보다는 많은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는요.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가 100이라고 친다면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거는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희소 가치가 있고 이거 따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면적 중에 일부분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죠. 이런 것처럼 운정 테크노밸리 여기 14만 평 안에서도 일부 지역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 조성 원가 이하의 공급도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싸게 분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과밀 억제 권역 취득세 재산세 중과 제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공장과 기업들이 너무 과밀해 있다 이거예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는 공장이 있으면 인허가 받기 굉장히 어렵고, 인허가가 나온다고 해도 취득세, 그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히 법인이 서울 안쪽 이런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으로 공장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아파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런 취득세, 재산세 중과도 제외해주고요.
취득세도 경감해주고 재산세도 경감해주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기업 유치에는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정 테크노밸리도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목표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운정 테크노밸리 위치도입니다. 여기서는 GTX 승하차 기능을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GTX 승하차 기능은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윤우덕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논의가 조금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될지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GTX 운정역은 지금 역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GTX 운정 역사예요. GTX는 킨텍스역을 밑으로 해가지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50m 대심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차량 기지까지 온단 말이죠. 대심도기 때문에 아파트 밑으로도 관통을 할 수도 있다. 대심도법을 또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역사의 종착역은 지금까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차량기지 승하차 기능을 윤호덕 국회의원님이나 좀 고민을 한다면 여기다가 승하차 기능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도 승하차 기능이라고 윤호덕 국회의원님의 이 블로그 자료에서 제가 따온 건데 요거를 고려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아까 운정 테크노밸리가 4차 산업형 IT, BT 쪽에 그럼 지식기반 산업의 벤처 창업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보통 제조업 기반의 그런 산업단지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죠? 고속도로, 물류 이런 도로교통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중요한데 이런 4차 산업 벤처 창업이나 IT, BT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죠? 고급 인력들이 여기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빠르게 올 수 있는 그런 승하차 기능, 철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호덕 국회의원께서도 여기 승하차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승하차 기능이 된다면 이 운정 테크노밸리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업 유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퀄리티 있는 기업들이 유치를 희망할 수도 있다. 입점을 희망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요런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정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정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에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나 교화나 해오름 마을 권영 쪽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오름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여기서 GTX 역사가 멀다고 제가 거리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냥 혹시나 하는 기대 심리 아주 낮은 확률로 승하차 기능이 생긴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오름 마을에는 좋은 영향, 아파트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운정 테크노밸리와 GTX 승하차 기능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그리고 교화지구와 해오름 마을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아주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족 기능에 강합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성공을 기원하고요. 여기 이렇게 승하차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박이겠죠. 진짜 이건 여기 테크노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큰 핵심적인 도로 교통, 철도 교통이죠. 이 철도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이런 게 다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전기전자고 뭐 이런 거예요. 복합용지 이렇게 들어가고 요 토지 이용 계획도는 그냥 예상이고 이번에 민간 사업자가 토지 이용 계획도도 다 수정을 보고 손을 보게 됩니다. 운정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파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힘을 합쳐서 SPC 특수목적 회사를 법인에 출범시키고요. 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도나 이런 계획들을 다 만들어 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는 승하차 기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21년 6월 지금 민간 사업자 공모 이 자료가 나왔죠? 7월달 이번 달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참가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 지금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지금 큰 사업이고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참여 안 할 이유가 없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경쟁이 꽤나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업 계획서 제출 9월,
10월 달에 사업자 선정 심의 우선 협상 대상자 12월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행보증금 납부하고요. 22년 내년 2월에 프로젝트 회사죠. SPC를 설립을 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죠. SPC는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고 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주시 관공서와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합작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 설명 자료를 7월 2일 날 나왔네요. 아주 간단히 그냥 재미삼아서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업 목적입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기술 향상에 따른 첨단 지식 기반 산업 등 동력 산업 기반으로 자족도시 조성, 파주의 자족도시, 운정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라 그러는 얘기예요. 자, 컨소시엄은 뭐 요즘에 저희 카페, 운보 카페 오신 분들 뭐 대우건설 컨소시엄, 뭐 신한 컨소시엄 이런 컨소시엄이 경쟁해서 아파트 토지도 이렇게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좀 컨소시엄의 개념이 많이 와 계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만 참여 가능하고 대표사는 출자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 당연히 들어가고요. 출자 지분율은 20% 이상은 무조건 출자해야 된다. 현금력을 높인 거겠죠. 그리고 토건 능력은 100위 안에 건설회사를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감옥의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 회사 설립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를 만든다고 했죠. 사업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요. 공공부문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한다.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와 합의하여 여기서 공사는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자본금 및 출자 지분을 확정합니다. 자,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파주도시공사를 먼저 의견을 우선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 다 합법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공사에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건 중요하게. 그러니까 공사에서 PF 금융 조달을 하면 민간 사업자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 이런 거를 말뚝을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민간 사업자가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 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 수행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 그래서 파주시와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굉장히 이 민간 사업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어떤 기업이 될지 눈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파주시 도시관광공사가 되고요. 민간 사업자가 됩니다. 서로의 역할이 갈리죠. 행정지원 그리고 단지조성공사 관리, 보상업무 협조 지원 이거는 자본금 출자해서 파주 도시관광공사에서 지원하고요.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금 조달 계획, 계획 수립, 시공 및 책임 분양까지 사업 수행 전반 책임. 자, 기업 유치까지도 민간 사업자가 나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분양이니까요. 이 민간 사업자가 어떤 컨소시엄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주시도 서포트를 해줍니다. 국비 확보를 지원해주고요. 각종 인허가나 행정절차 관련 업무 지원을 가능한 한 편리하게 기업들이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게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운정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3박자가 다 고루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잘 유기적으로 화합이 돼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서로의 역할을 해줬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민간 사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건 그냥 간단히 보세요. 사업계획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도 보고요. 수행 능력도 보고 운영관리 능력도 보겠다. 총점을 1000점으로 해서 좀 감점 요인이 있다면 건당 2점씩 계속 깎아 내려가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대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의 사업계획에 여기 보시면 이 민간 사업자가 다 계획을 해요. 토지 이용 계획 및 배치 계획까지 아까 제가 요 사진이 그냥 눈여겨서만 볼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자가 이거 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토지 이용 계획 및 배치 계획도 전면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 교통처리 계획, 보상 계획, 이주 대책, 그리고 개발 컨셉 및 테마 등 기본 구상, 그리고 유치업종 선정 우수성 기대 효과, 투자 유치 계획, 기업 유치 계획이죠. 타당성 및 실현성,
시공능력 평가, 이것도 건설사 시공능력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지 공사 계획이라든지 그런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돈까지 보고요. 지금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적정하느냐, 운정 테크노밸리의 목적이 뭐였죠? 자족 기능 강화였잖아요. 이 자족 기능 강화에 맞는지 이런 건 검토해 보고요. 이런 민간 사업자가 자신들의 수익 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공공 기여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 놓는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운영 계획도 중요하죠. 출자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아까 컨소시엄이라고 했잖아요. 이 컨소시엄들이 자신의 할 일들을 잘 적어 놓았느냐. 그리고 출자자 신용 등급, 출자한 그런 기업체들이 신용 등급과 좋느냐. 뭐 유사 이런 개발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느냐,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진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프로젝트에서 설립 운영계획, 그리고 사업 단계별 리스크 분석, 이거는 스왑 분석이라고 뭐 이런 것들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도 보겠다는 거겠죠. 사업 리스크 발생 시 관리 계획까지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라고 나머지는 다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점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 협상자를 대상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안 하고 다시 재공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사업 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득점이 6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넣어준다. 600점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예 선정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민간 사업자들이 한번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운정 테크노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뭐 예상 이러다가 이게 현실화가 되니까 많이 좀 진척이 됐잖아요.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가 파주시의 자족 기능 강화, 운정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떼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유치만 잘 되고 민간 사업자 선정과 기업 유치만 잘 되면 충분히 현실화가 돼 있고 아까 계획서에 보면 2026년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나올 것 같아요. 토지 조성이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추진 계획에서 어디 있죠? 요 추진 계획에서 이제 본격 사업 추진만 하게 돼도 여기서 나오는 부수 효과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운정신도시 파주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운정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